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회 기본조례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라 2019년 6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정순은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이미자 위원님이 선임되셨으며 2019년 6월 17일 윤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권현식 위원님이, 부위원장으로 오현숙 위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2019년 6월 17일 이용주 의원이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 6월 17일 유승영 의원과 박미영 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의회 김재진 의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는 징계 요구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접수된 두 건은 이미 구성된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사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정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 수가 2016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소상공인 10명 중 7명이 전년보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그야말로 자영업의 위기를 심각해 하고 있습니다. 영등포에서도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구청장으로서 평소 생각하셨거나 현재 계획 중에 있는 대책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상공인들하고 자영업자 문제인데 우리 관내 일자리 경제과 사회적 경제과 관련 부서에서도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고요. 구에서도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시면 더욱더 탄력이 붙을 거라 생각합니다. 즉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결정하여 현재 사업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역에 물레동 공공공지 파일럿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대지 440제곱미터의 컨테이너 2층에 달하는 가설물을 지어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공유주방시설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는 사실을 주민 민원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세종문화회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혈세 13억 5천만 원을 들여 이러한 한시적 사업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영등포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 공간을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물레동 공공공지에 제2 세종문화회관을 추진하는 과정이고요. 1,500석 이상의 대공연장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아마 요지부동이고 아마 서울시에서 강력하게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제 군 차원에서도 이제 지방 제적법에 의해서 타당성 조사, 투자심사 이런 거는 시비를 2억 원 확보해서 하고 향후에는 서울시 투자심사 그리고 중앙 투자심사 그리고 내년에는 건축 설계비를 반영해서 차지할 수 있습니다. 파일럿 사업은 다름 아닌 청년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요. 서울시에서 전액 13억을 지원하는 사업이었고 이게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제2 세종문화회관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착공하려면 최소 3년이 걸린 상황에서 그동안의 3년 동안 그 부지가 유의부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한 차원에서 도시재생과 영등포구의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 전액 시비로 13억 원을 지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최근에 제2 세종문화회관에서 좀 사업에 약간 지장이 될 수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전격적으로 13억의 예산을 철회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지역의 청년 일자리와 또 이런 어떤 도시재생 차원에서 쓰지 못한 것에 약간 아쉬움이 있지만 향후에도 그리고 그 철회된 곳은 결국은 다시 또 주민들 텃밭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3년 동안 그 13억을 쓰고 걷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는
그게 그 거예요. 파일럿이라는 게 뭐냐면요. 네네. 그게 이제 조립이 가능한 거고요. 그거를 철거를 해서 다른 곳에 이전할 수 있는 거고, 시에서도 전액 시비로 그런 걸 검토를 해가지고 한 거였고, 그 부분에서는 잠깐만요. 그 부분에서는 전액 시비라 할지라도 네. 그 시비도 우리 국민들이 낸 세금이고요. 어쨌든 서울시에서 13억을 가지고 와서 하는 사업에 있어서 일단 그 3년 동안 그거를 그 자리에만 활용을 하고 또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말도 일리가 네, 있는데요. 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지 그 파일럿 사업을 갖고 말을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파일럿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구가 단독을 한 게 아니고요. 관련 지역구에 있는 시의원 그리고 구의원, 보좌관들한테 도시국장 직접 가서 설명을 했고 양해를 받았고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까지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얘기가 없다가 이제 와서 얘기가 있어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전면적으로 철회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또 서로 간에 또 뭐 다른 사업하더라도 중요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비영리 단체인 영등포구 스포츠클럽에서 배드민턴장 운영권을 가져간다고 하니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매우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이며 또 주민들의 우려도 매우 커진 상태입니다. 부처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지역 곳곳에서 공공연하게 돌고 있는 이러한 소문이 사실입니까? 또한 사실이라면 영등포 스포츠클럽에서 배드민턴장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관련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세요. 왜 거점 시설이 확보하냐는 왜 그러냐면 일단 아시다시피 국비를 3억씩 3년 동안 9억을 주는 이유는 그동안에 그 자생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마중물로 준 겁니다. 3조에 의하면 스포츠 클럽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데는 보조금이 필요하고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스포츠 클럽이 재정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서 그도 함께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린이집 확충 사업에 대한 향후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현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도 이해합니다. 다만 거점형 공공직장 어린이집은 중소기업 말씀드렸듯이 직장인들 자녀의 보육 지원을 위한 거고요. 여기는 이제 관내에 있는 주민뿐만 아니라 관외에 있는 타 지역도 관내에 있는 직장을 다니도 가능합니다. 당초는 80%를 지원한 불구하고 그 근로복지공단에서 38% 비용인 18억만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할 수 없다는 상황이 됐고 구 차원에서는 구비가 62%를 올 당초 20%가 아닌 62%를 하는 상황에서 선뜻 수용하기 힘들었고요. 또 그런 상황에서 소일권 문제도 또한 불거져. 그래서 본인들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자기를 향후에도 운영하기 어렵다는 판단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저희는 그럼에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6월 4일 날 선정이 안 지금 6월 말일까지인가 지금 또 다시 접수를 하고 네, 있다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땅 부지만 찾고 있다고 하니까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구청장께서는 탁디인 영등포의 슬로건에 걸맞게 영sun로 인도를 수십 년간 점거하여 주민들의 통행에 심한 불편을 주었던 노선상을 모두 철거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영등포의 구청장이 약속까지 한 사업인지라 무조건 믿었답니다. 그리하여 하라는 대로 다 했답니다. 그래서 자진 철거를 하면 7월 1일부터 영업을 다시 하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구청장님은 얼굴조차 볼 수 없다고 합니다. 영등포역 앞에 노선상에 70여 개가 있었고요. 취임하고 나서 한 15대 정도를 이제 주로 이제 술 파는 데거나 무단 적치, 장난하는 그런 데는 처리됐습니다. 나머지 60여 개 남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상생위원회 8개월 동안 오전, 주민, 주변 상인, 전문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생 많은 공무원들과 함께 8개월 동안 해서 또 금년 3월 25일 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만에 아무런 총결을 했습니다. 가장 이제 뜨거운 문제가 뭐냐면 이제 노점상을 거리가게로 그래서 어떤 뭐 디자인이나 색깔이나 또 어떤 청결 여러 가지를 보완해서 서울시에서
몇십억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영동포역 앞에서부터 기존에 있고 싶은데 쉽게 말하면 목이 좋은 데죠. 그런데 이제 대다수 주민들은 거리가게마저도 하면 안 된다는 상당히 저희 민원실이나 저한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저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다만 그 사람들을 안 만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점이나 그분들 입장도 중요하지만 저는 국민의 대표로서 국민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전에 50년 동안 그렇게 막혔고 안전 비가 오면 한 명도 지나가기 힘들었고 다치고 그런 공간을 50년 채걸렸는데 그걸 다시 대체하는 과정에서도 국민들을 위한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지 노점 거리두기 입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받아가지고 지금 정리 중입니다. 네, 지금 수 있도록 문제는 노력해 그 주시기 30개 바랍니다. 정도를 네. 일단 했고요. 30개를 하는 거는 100% 확실하고 다만 위치 네. 가지고 미세한 어떤 조절 과정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좀 서로 간에 긴장감이 있는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은 잘 설득하고 소통해서 하여튼 잘 말을 하겠습니다. 그 시장 로타리까지 영종로 일부 도로를 막아서 하루 차 없는 거리를 이제 운영하겠다고 돼 있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이제 영등포 소방서를 끼고 있어서 그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 24시간 항시 구급차와 소방차가 지금 출입하는 도로의 길목입니다. 그럼에도 굳이 그런 행사를 계획했다라는 그거는 아마 이제 아시겠지만 그날 차 없는 거리 이거 한 거는요. 그날 당일날 오전만 그것도 영등포역 앞에서 그 타임세크까지 소방도로에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 소방서하고는 그런 면에서 서로 간에 경찰 다 협의가 됐고. 아닙니다. 다만 영등포 당일날 역 앞에서 타임스키 앞에 그 도로는 항상 24시간 열려 있고 지금도 우리가 서 있으면 소방차뿐만이 아니라 119 구급대 이렇게 해서 차가 갑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한시적으로 한 삼각지 2시간 정도, 그래서 2시간 동안 삼각지 안쪽을 네. 오히려 했으면 했는데 좀 그래서 안감이 있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여기나 영등로가 새롭게 바뀌었다. 그리고 노점이나 이런 걸 했다는 거를 하고 국민들과 함께 서로 간에 공유한 자리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에서 구의에서 심사를 하셔서 네, 많이 좀 이게 안타까운 불필요하다 부분이 해서 있습니다. 삭감을 하신 거니까요. 네네. 근데 향후에는 저는 이게 영종로에 차 없는 거리도 검토를 할 만한 게 신촌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게 청년들이나 주민들이 함께하는 대부분 차 없는 거리가 특히 주말 같은 경우. 그래야지 영등포 삼각지, 영등포 시장, 타임스퀘어, 영등포 역앞 등이 활성화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활성화되는데 요번에 문제가 그 거리두기 같은 거 있는 정비를 것은 하고 나면 네. 아마 그 앞이 영등포 역 앞이 영등포구의 관광과 문화 그리고 상권의 명소가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하나의 구 차원에서 하나 어떤 구청에서 해도 우리는 아이디어고. 일단 그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안전하는 네. 것이 우선이고요. 또 그런 장소를 옮겨서 그 시장하는 삼각지라든가 이런 일때는 차가 뭐 하루 안 들어가도 문제가 없으니까 장소를 옮겨서 영등포역 앞쪽이라도 그런 부분은 좀 시장해 주실 향후에서 것을 그 부분을 네네. 보완해가지고요. 네, 더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보완을 상대방에서 제시한 위조된 서류만 확인하고 건물을 매입함에 따라 현재 그 건물에 담보 설정을 해놓은 설정자로부터 영등포구청이 소송을 당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나 승소할 확률은 적어 소송 비용도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생각하니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공무원의 실수로 사기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행정 업무 행태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이 소송건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마 혈세 낭비에 국민도 잘 아시겠지만요. 네. 대한민국 국민이 가장 읽는 서류나 문서가 공문서입니다. 그 중에 가장 읽는 게 등기부 문서거든요. 등기부 문서에 근저당권이 말소돼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그걸 공무원이 어떻게 그런 과정까지 상세해가지고 사기를 당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해소되고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구 차원에서는 상당한 그 낭비라 생각하지만 위조가 됐고요. 자기 위조를 해서 등기 등본을 만드는데 그 부분을 몰랐다 해가지고 구 공무원을 질타하는 것은 그 공문서를 신뢰한 국가
지자체 차원에서도 저희 공무원 문서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다만 이 부분을 이 김은숙 씨하고 김봉수 차례인데 한 사람은 지금 교도소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있고요. 지금 구상권을 행사하려고 저희가 민사소송, 사기죄하고 민사소송을 지금 하고 있고 최대한 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다가 열심히 일한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6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예산이 지금 거기 집행이 됐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도 차후에도, 이런 이제 네, 이런 일이 더 이상 등기부등본이나 있어서는 안 공문서 되죠. 관련해서도 네. 혹시나 네, 또 의심의 소지가 있는지도 향후에도 한번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괄 질문, 일괄 답변 구정 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를 받아서 조달청 구매를 통해서 이거는 수의계약이라고 집이라는 회사에서 우리 영등포에 설치한 교차로 아닙니까? 얼마 가지도 않아서 자꾸 고장이 나는데 담당 공무원들은 한번 나가서 보기나 했는지 도대체 행정을 탁상만 하고 있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성능이 우수한 제품이라도 어떻게 유지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구매한 지 2년 동안이 보수 기간이라고 본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서가 연계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고장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고장난 경우 신속하게 수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 교차로 알림이가 한 개당 적게는 650에서 크게는 970까지 합니다. 편리하게 사용하도록 점검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